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도로나 철도를 터널로 많이 뚫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고속화하는 추세다 보니까 국립공원이나 백두대간 같은 생태적으로나 경관적으로 민감한 보호지역을 터널로 관통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수가 유출된다거나 백두대간과 국립공원이 훼손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터널 공사로 인한 환경 문제가 어느 정도이고 또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림이다 보니까 도로나 철도 공사를 할 때 터널을 또 많이 뚫게 되는데요. 최근 또 관통 터널로 문제가 됐던 곳이 도롱뇽 소송으로 유명한 금정산, 또 천성산, 북한산 사패산 터널, 그리고 계룡산 국립공원 터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룡산 국립공원 그 국도 1호선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문제가 많았죠. 여기는 이제 공사 중에 뭐 가축이 폐사한다거나 그 인근 지역 그 주택이 뭐 붕괴된다거나 그 발파, 소음 이런 진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았고, 네. 그 다음에 북한산 같은 경우도 그 이제 불교계라든지 환경단체에서 대안 노선, 그러니까 우회할 수 있는 노선을 계속 제안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뻔했었는데 정부 쪽에서는 이제 여전히 그 다른 대안 노선으로 택하게 되면 그 비용도 더 발생하고 민원도 네. 추가로 발생한다고 그래서 그대로 또 강행하게 됐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많았던 이제 도롱뇽 소송을 했던 금정산, 천성산 터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20km 정도 됩니다. 경부 고속철 그 부산 거의 다 가서 네. 이제 관통되는 터널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전에 그 어떤 사회적 합의 이런 그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시스템적으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준 그런 사례였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눈에 띈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 터널 공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에 또 긴 터널이 계획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중앙선 그 철도가 이제 서울 청량리에서부터 그 이제 영천, 뭐 신경주 여기까지 이제 내려가는데 현재는 한 4시간 50분 정도 걸려요. 근데 네. 이걸 이제 그 복선화도 하고 그 속도 설계를 시간당 뭐 250km 정도로 이렇게 직선화하면서 고속화하면서 실제로 청량리에서 1시간 50분 안에 신경주까지 가는 네. 이런 계획인데, 지금 이제 그 터널 자체에도 이제 문제가 있고 소백산 국립공원을 한 11km 정도를 이제 관통하게 되는데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공사 중에 터널에서 나온 토사들을 이제 운반하는 네. 작업 통로로서, 그리고 이제 그 공사가 끝나면 그 환기를 시킨다거나 그 대피소로 쓰이게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경사갱이라고 하는 터널을 또 뚫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 경사갱, 이 본선 터널의 문제에서는 일단은 최대한 그 이 산지 지형을 갖고 있는 곳에는 더 깊숙하게, 심도라고 하는데 깊숙하게 들어가야 지하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백산 관통터널은 일부 구간 같은 경우는 바로 그 하천의 70m 밑에 터널이 위치하고 있어서 지하수 유출이 크게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하수 유출 우려뿐만 아니라 경사갱으로 인해서 이제 국립공원을 훼손할 우려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군요. 그럼 최근에 이 터널 공사로 인한 백두대간이나 국립공원의 훼손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네, 최근의 사례로는 이제 동홍천에서 그 양양간, 그러니까 춘천 양양간인데 이 구간 중에서 이제 동홍천에서 양양 그 도로 건설에서 고속도로인데 이제 여기 인제 터널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되게 강원도 지역이 워낙 이제 숲이 무성하고 뭐 산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 경사갱이 필요 없다라고 그 다른 경쟁사에서는 오히려 입찰서를 그렇게 내기도 했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터널 자체로는 국민들의 휴양지라고 할 수 있는 진동계곡 한복판에 교각이 세워지고 막 이러면서
훼손이 크게 일어나고 있고 경사갱에서 유출된 지하수가 아무리 정화 처리된다고 해도 이곳이 그 시민들이 이제 그 계곡에 가서 그 물로 그냥 밥을 해 먹을 정도의 청정한 계곡이었는데 완전 혼탁하게 지금 네. 오염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경사갱 진입로가 1km 정도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차량이 계속 다니고 계곡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이런 사례고요. 그렇다면 환경 선진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규제, 이제 뭐 스위스 알프스 같은 경우 막 50몇 킬로를 터널로 이렇게 이제 관통해서 그 도로가 나기도 하고 철도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 이제 실제 규제가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공법, 그리고 이제 친환경 설계 이런 것이 더 발전하게 되는 기회를 이제 맞게 되는데 실제로 경사갱은 아예 필요 없는 형태로 그리고 발파 공사도 하지 않고 그 발파로 인한 이제 뭐 여러 피해도 이제 없죠. 그래서 장비가 오히려 이제 터널을 뚫고 가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토사도 자동적으로 수거해서 그 벨트를 통해서 뒤로 이제 빼는 이런 친환경 공법이 실제 도입이 되고 네. 이런 것이 또 많은 나라에도 그 실제 시공이 되고 있는 그런 걸 보면 역시 강력한 좀 환경 규제가 있어야 이런 친환경적인 설계는 물론이고 친환경적인 공법 기술들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지 않겠냐 싶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백두대간이나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 공사를 할 때 도로나 철도를 할 때 사실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턴키로 한다거나 네. 뭐 기술 점수도 있고 뭐 공사 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 공사비는 얼마나 적게 드는지 품질과 안전 이런 거에 대한 배점을 해서 뭐 1, 2점 차이로 뭐 경쟁사 간에 경쟁하다 떨어지고 붙고 뭐 이러는데 그 사실 환경 점수는 고작 뭐 2점에서 5점 사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감한 생태적으로나 경관적으로 민감한 지역만에서라도 선진 입찰 제도를 도입해서 환경 점수를 그 공사비나 공사기간 못지않게 한 30% 정도까지로 배점을 그 가중치를 둬서 둔다고 하면 아마 그 이런 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이런 설계와 시공이 가능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고 빨리 네. 시행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환경 선진국들의 선례도 좀 본받고 네. 또 이런 터널 사업에 있어서 환경 부문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터널 공사로 인한 백두대간 훼손 실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보니까 환경 파괴를 막으면서 터널 공사를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돈이 더 들더라도 환경을 지키는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